나는 나의 체크 1인칭이죠. 1인칭.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중국, 일본, 삼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의 그를 보며 그의 체크. 거부감과 호기심의 체크. 그는 나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무작정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건다. 일자리의 체크. 그래서 기차에서 그를 봤는데 옷이 이상해. 그래서 극혐 뭐하는 놈이지? 근데 그가 일자리를 보러 서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를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거기서부터 바로 엽시다. 거기서부터 이제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했으니까 신세 타령의 이유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외딴 동리의 체크. 시골에 살았대. 한 백호, 여기서 호의 체크. 호는요 가구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다의 체크.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파먹는 게 땅을 붙인다라는 표현 처음 듣나요? 땅을 붙이다? 거기에 써볼까요? 땅을 붙이다의 표현은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다예요. 알겠어요?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다라는 표현이 땅을 붙인다라는 표현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이런 표현은요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나요?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넉넉지를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원래는 어땠다? 평화로웠다. 체크. 적당히 먹고 살았대요.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체크.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 회사 체크. 거기 아래 써야 돼. 일제강점기. 동양척식 회사는 주로 일제강점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사 땅이 된 거죠. 직접으로 회사의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는 게 생겨서 중간 소작인의 체크. 이 중간 소작인은요 원래 소작인이 땅을 빌려주는 사람이거든. 오케이? 근데 중간 소작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가운데에서 땅을 빌려주는 사람, 땅 주인과 원래는 농사 짓는 사람과 땅 주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중개인이 한 명이 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저는 속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직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이 부분 이해되나요? 그래서 봐봐, 중간 소작인 가운데서 땅을 빌려주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은 본인 땅은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에는 소장인 노릇을 했고, 동척이 그러면 땅 주인이겠죠. 실직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지주 행세, 땅 주인의 행세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중간 소작인들이 나타나면서 그 땅 주인들한테는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라고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너네 나한테 잘 안 보이면 땅 안 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됐나?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중간 소작인에게 긁혔다 이 체크.
이런 표현은 중간 소작인에게 긁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중간 소작인에게 돈을 떼임. 자꾸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죠. 소득을. 실작이긴에는 손해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3알의 체크. 3알이 몇인데? 할품리 배웠나? 아니요. 0.3입니다. 3할은 30% 30%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농사 개 많이 지었는데 어때? 손에 쥔 거는 30%도 못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의 체크. 타처는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 유리하다, 유리의 체크. 여기서의 유리는 떠나다의 의미입니다. 이별하다, 떠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떠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가로 가다가. 그럼 그는 왜 떠나게 된 거야? 원래는 어쨌다 땅에서 그냥 나는 걸 먹고 살았는데 동양척식 회사가 들어서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들 그 지역에서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자, 여튼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그의 집안 체크. 서간도의 체크. 이사 갔대요.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 간들 신신하랴. 그곳에 비옥한 처녀도 그들을 위해서 열려줄 리가 없었다. 비옥한 들판과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옥하다는 말 들어봤죠? 땅이 좋은 거죠.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의 체크. 그래서 좋은 땅이 있다 없다? 없다. 좋은 땅을 받지 못함.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사람들이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고 하지만 그곳 당도하는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가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그래서 살기가 어려웠대요.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돈이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이태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갈 때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체크.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에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체크해서 아빠 죽음.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4년이 못되어 영양이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엄마 또한 죽고 말았다의 체크. 엄마도 죽음. 엄마 아빠 다 고향에서 죽었나? 아니 서간도라는 타지에서 죽었죠. 엄마까지 죽었구만.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만 하고 이야기하던 이들은 문득 말을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 병마개를 빼었다. 정종의 체크. 정종은 술입니다. 거기 쓰세요. 술. 그러면 이제 술 한잔 하라고 술을 주는 거겠지. 위안의 존재죠. 위로를 위해서.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이른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신의주 안동현의 체크. 그래서 서간도에서 신의주나 안동현도 이사를 갔고요. 일본 체크, 일본까지 가서 또 벌이를 찾았습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모여 자연히 방탕해졌다. 방탕해졌다의 체크. 돈을 벌기는 했대. 근데 뭐야? 돈을 마음껏 써버렸대.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무람한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작품 내용 이해됐어 얘들아? 자,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을띠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의 체크. 그렇겠죠. 9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죠.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사람도 개 한 마리도 얼씨는 않더마. 아주 폐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폐농의 체크. 농촌이 없어졌다. 흔 그렇고 무너지다가 담만 질비하게 남았지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요. 앞만 찾아도 못 찾겠다.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가 하고 그는 짜는 듯한 목소리로 높아졌다. 썩어 빠진 썩가래 뚫뚫 구르는 추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이 젖혀놓은 것만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요? 백여호가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가요?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수를 꿀꺽 들이키고 참 가슴이 터지다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2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은사하고 비천한 조선의 눈물의 체크. 그러면 그의 이런 상황이 그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 다 있다? 조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던 당대의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되냐? 어디가 납득이 안 됐냐? 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앞에 봐봐. 상황을 생각해봐 얘들아. 상황을. 나하고 그하고 기차 타고 가고 있었어. 그치? 그를 만났지. 근데 그가 조선 옷도 입고 중국 옷도 입고 일본 옷도 입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한테 이 새끼 뭐지? 왜 이렇게 옷이 구렁텅이 같지? 라고 이제 거부감을 느꼈지. 근데 반면 뭐야? 궁금하기도 하지. 얘는 왜 이렇게 입지? 그래서 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가 말해줬어요. 나 어릴 때 외딴 동네에 살았는데 대구 근처에서 잘 살지 못했어. 땅에서 나는 고구마랑 감자 캐고 살았단 말이지 라고 이야기하다가 동양척식회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손에 남는 게 없어서 다 도망쳤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9년 전에 그의 집안은 대구 근처에서 서간도, 이 서간도라는 게 중국 근처예요. 알겠죠?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근데 좋은 땅이 있어도 없었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살다가 아빠 죽고 엄마 죽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위로하려고 뭐 했지? 술을 줬어. 술 한잔하고 고향에 가봤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고향도 다 사라졌던데 하고 쳐 울었어.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조선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쫓겨나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는 거 불쌍하게 죽는 거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거 이게 조선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되나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서간도로 떠났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 1번이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지만 낯선 사람만 있어 실망한다. 사람이 있었어? 아무도 없었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해? 아니 대놓고 죽었다 그랬어.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서간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정착하겠다고 했어? 아니 돈 벌러 갔어. 틀렸어. 일본을 떠나 귀국한 것은 고향에 가면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맞냐? 아니 그냥 그리워서 왔다고 그랬죠. 고국 산천이 그립다고 설명을 했어요.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뭐였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땅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서 둘이 싸웠냐? 아니죠.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지나간 사건 추리했냐? 들은 이야기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나요? 아니요. 그냥 그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줬죠. 상반된 역사적 해석을 대비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 나왔나요? 아니죠.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 그게 뭔데요? 얘가 고향을 떠났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였죠? 정종이었죠. 위로하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향의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피폐함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작가 현진건이 동아일보 기자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내 농촌의 피폐함의 체크. 그래서 아까 다 쫓겨났다고 설명했지. 해외 동포들의 비극적 삶. 이게 바로 뭐야? 서간도로 갔을 때 그 다 엄마 아빠 죽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지. 기사를 통해 누구보다 더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지배가 낳은 폐단을 고발하고 식민지배의 직접적 피해 계층은 한국 민중이라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냈다. 거기에 체크. 직접적인 피해 계층은 한국 민중.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뭐랬어? 조선의 얼굴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고향이 창작되었다. 민족 정체가 암울하게 살아가던 때 고향은 우리 민중들이 품고 있는 반일 감정과 민족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향을 둘러본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버렸던 사람들이 느낀 죄책감을 맞냐? 죄책감이냐? 다 아무도 없어서 슬픔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1번입니다. 농민에 대한 동양척식회사 중간 소작인의 횡포는 일본의 폭력적 식민지배가 낳은 폐단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아까 일제강점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그가 겪은 서간도에서의 삶과 일본 탄광에서의 노동 등은 작가가 접한 해외 동포들의 비극상의 바다. 아까 말했죠. 서간도, 일본, 중국, 일본이라고요.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까지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 계층이 한국 민중이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을 조선의 얼굴이다. 아까 뭐라고? 조선 전체가 다 그렇게 삶을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해됐나요?